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동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업황을 체크하는, 업황을 바라보는 스탠스에 대한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2020년 8월 20일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반도체 업황과 자, 휴대폰, 자, 시스템 반도체 업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별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흐름이 괜찮다가 SK하이닉스는 계속 밀리고, 그러다가 최근에 하락이 나올 때는 같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투자자는 항상 자, 미래 가치를 체크를 하고 미래에 대한 업황 스탠스를 잡아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보면 2019년도부터 2017년도 2020년도까지 좀 이제 회복의 흐름이 보였어요. 자, 삼성전자는 36,000원에서 6만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이때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한 다음에 리스크 요인이 반영이 하고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함께 이제 같이 연동되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때 보면 이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 흔들렸던 부분들은 자, 반도체 업황에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코로나라는 피해로 전 세계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뭐하고 하면서 수요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반도체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크니컬,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크니컬에 관련된 업황으로도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미래 성장, 그러니까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자, 원자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원자재라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리가 있을 것이고요. 자, 원유가 있을 것인데, 자, 원유, 구리처럼 반도체도 이제 보면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진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던데, 이런 기술 자원으로 인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국가였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제 독과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수혜를 많이 누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2018년도부터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로 인해서 업황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업황 회복이 진행이 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다시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가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유를 생각을 해보면 원유는 자동차에서 소비가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장기적으로 보면 원유 수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자동차가 원유로 달리다가 이제 전기로 바뀌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이 원유 전체 소비량의 60%가 어때요? 자, 전기로 바뀌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도 원유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쇄는 될 텐데 전체 소비는 일단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글로벌리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유지를 해서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소비보다 덜한 공급량을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유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돼서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서로 쌈박질하면서 이제 공급량 조절이 안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원유라는 상품은 중간중간 이제 큰 폭락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스탠스 정도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다만 이제 전쟁이라든가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원유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은 이 원유 가격을 급등시키려면 가장 편한 방법이 전쟁입니다. 원유 가격이 굉장히 안 좋고 이게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해서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일부러라도 전쟁이라는 리스크 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는 경제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얽혀서 굴러가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소비력이 늘어나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아무튼간 그 정도 이제 스탠스를 잡아놓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떠냐? 반도체 전체 수요는 이제 모바일 수요가 40% 50%를 차지합니다. 모바일 수요라는 거는 이제 휴대폰을 이야기를 하죠. 휴대폰이 삼성전자에서만 한 1년에 3억 대 정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게 삼성전자만 3억 대를 파는 건지 전체가 3억 대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 반도체 모바일 수요가 40% 50%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이제 소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휴대폰 소비도 당연히 크게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소비재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쪽 수요가 줄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금은 업황이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그래, 그럼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부분들 아니냐. 그러면 잠재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기 수요가 쌓여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보면 휴대폰 같은 경우 신제품 같은 거 내놓는 거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진행들을 했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뭐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라는 이 이슈가 경제 전반적으로 꼭 안 좋은 부분들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인생은 오프라인이라든가 사람들이 직접 행동을 하면서 취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런 게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온라인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여기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코로나가. 그리고 휴대폰도 이제는 온라인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고 다시 재확산되는 상황들이 온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요 감소 폭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5년에서 10년 되죠. 휴대폰은 보통 교체 수요가 2년에서 3년 됩니다. 이게 또 OLED로 바뀌면서 OLED 같은 경우는 버닝인가 뭔가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화면이 색깔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교체 수요가 조금 더 빨라지는 부분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3년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지금 3년이 지났죠. 이제 교체 수요가 슬슬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가진 핸드폰도 마탱이가 갔는데,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교체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는 화면이 하나였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폴더블이라는 게 나오면서, 화면이 이게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휴대폰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PC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쪽도, PC라든가 그 뭐 노트북 같은 거, 요런 것들도 지금 전부 다 화면이 요런 식의 진행이 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신규 수요라는 게 있죠.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면서 이미 지금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들이 빠르게 생산되고 있고 빠르게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화랑으로 가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랑 흐름이 달라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를 키워서 똑같은 규격의 같은 제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휴대폰 같은 데 대량으로 탑재를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쟁 체제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대기업이 유리한 시장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도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으로 시작이 이제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설계가 되고 뭐가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소품종 대량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는 없어질 거냐를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휴대폰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확산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자동차에 신규 수요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데 2017년부터 신규 수요가 생긴 게 뭐예요?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여기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해갖고 기존에는 없던 수요였어요. 반도체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없던 수요였는데 요 수요가 폭증을 했죠. 글로벌리 뭐 대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고 구글이고 애플이고 요런데 이제 투자 데이터 센터에 투자 우리나라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 뭐 이런 언택트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구글 유튜브만 봐도 트래픽이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자 서버라는 신규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에 이 수요는 급속도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모바일 수요가 40% 50%인데 자 과연 미래에도 모바일 수요가 40% 50%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바일 수요는 계속 줄어들면서 서버라든가 신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총파이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어떤 이슈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이제 투자 수요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코로나라든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결국은 이제 백신이 올해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올해 나오든 내년에 나오든 간에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에 2021년이 아니면 2022년에 경제 폭등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구간에 이제 실적들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도 밸류 체크를 해보면 상승률이 300% 이상씩 남아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 300% 이렇게씩 보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반토막 다운사이드가 나와도 지금 구간에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100% 이상 보여지는 기업들이 제 기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한 30% 이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회복이 되고 뭐하고 하면. 그럼 지금은 이제 모바일 수요가 40% 50%다 보니까 반도체 오파를 생각을 할 때 전부 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모바일 수요가 회복이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규 수요가 언제 터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뭐 언제 어디서 어떤 뭐 이제 누가 먼저 투자를 시작을 해서 대규모로 투자 집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투자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하는데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미래 기술력이 처지니까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기술 격차라는 걸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는 경쟁업체 중에 글로벌 대기업 중에 누군가 진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는 쇼티지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2022년, 뭐 2023년, 앞으로 2, 3년 후가 되면 굉장히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중국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자 원천 기술을 차단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수출 규제 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들고 나왔는데 일본이랑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있고 캐파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을 대체할 소비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대체할 소비처가 없어요. 독과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중국을 제한을 해도 삼성전자라든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요런 데들로 분산해서 이제 내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배제시켜버리면 납품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일본에서 물량을 잠그는 거랑 미국에서 지금 기술을 잠그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이제 설계하고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력은 미국이 뭐 거의 40%인가 50%인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무슨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때려주면 때려줄수록 반도체 업황으로 놓고 보면 좋은 거예요. 다만 미국이랑 중국이 화해를 한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 당선이 되고 내년에 중국이랑 스탠스가 좋아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랑 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중국이 지금 기술 격차가 뭐 3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 격차는 뭐 1년이다 3년이다 뭐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중국에서 정부에서 밀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2022년, 2023년에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바일 수요가 회복하고 자동차 수요가 열리고 서버 수요가 열리고, 그러면 공급량은 중국이 만약에 내년에 이제 뭐 미국이랑 좀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드라이브를 크게 걸면 완성품 업체에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완성품 업체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장비 기업들은 초호황을 맞겠죠. 삼성에다도 갖다 팔고 중국이랑도 갖다 팔고. 자, 중국에 있는 기업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 격차를 벌리려고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게 만약에 미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비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그냥 좋은 거고, 만약에 이게 크게 부딪힌다 그러면 단기적인 호황으로 끝낼 가능성들이 높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의 점유율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을 얼마나 빠르게 쫓아오느냐, 요 점유율 체크들을 지금부터는 이제 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2년에서 2023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모바일 수요가 40% 50%인데 자, 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수요가, 서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또 자동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여기 미리 반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자, 이 구간에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어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캐파 증설을 막 하면서 삼성전자 같이 이제 막 경쟁을 한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함께 공급량을 늘려간다 그래도 이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다. 자, 서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랑 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자동차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 뭐니 하면서 신규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도 몇 년 후부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도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런데 사물 인터넷, 사물끼리 다 연결을 하는 구조가 되면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모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가전제품의 모든 거는 우리 이제 보면은 문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까지 모든 데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쇼티지가 확실하지 않냐.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도 급증을 할 것이고, 이런 미래 스탠스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일단은 3년 5년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안 좋은 거는 아주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가진 스탠스를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스스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휴대폰 업황이 돌아서고 서버 수요가 증가가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이 진행이 되겠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멈췄던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뉴스들 보면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로 현금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30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 뭐 다 보면 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현금 비중들을 다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이거는 나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뭘까요?
자, 기업들이 이제 돈을 잠그니까 경제는 더 힘들겠구나. 지금 당장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당장만 보면 아, 경제는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지금 현금 확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가 진행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오겠죠. 경제가 재개되는 구간들이 오면, 경제가 다시 화랑으로 들어가고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부분들이 오면 투자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대 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올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코로나가 올해 종식이 되기는 힘들다 그러면 2021년도에 종식이 되든지 2023년 안에는 종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어디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초강으로 빠르게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이제 부실 기업들은 도태되고 정리되고 하겠지만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뭔가 경제가 다시 돌아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구글에서 투자를 하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뭐 그 어디야 뭐 등등 아마존이고 경쟁업체들이 함께 투자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에서 투자를 하면 뭐 현대차, 폭스바겐, 글로벌리 자동차 기업들이 함께 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의 트리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을 보면 2011년도에 유럽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쵸? 유럽 리스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거의 찍고요. 거의 지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초호황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좋았고요. 자, 그 반도체 가격이 중간에 조정이 들어왔던 구간이 있었죠. 언제? 자, 2015년도 보면 어때요? 이때가 뭐 있었어요? 브렉시트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리스크가 있던 구간에 어때요? 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줄고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폭증하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많이 올라가겠죠.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돈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자, 신규 수요는 자, 서버 수요. 자, 지금 보면 언택트 빅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막 과거에 이제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트래픽 같은 부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고 사물인터넷이고 요런 것들이 입혀지기 시작하면 과거에 있었던 거 이거 다 합한 것보다 몇 배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해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들의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팩트예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기가 거의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이미 이런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기업들의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섹터가 어디예요? 언택트.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하고 뭐 이런 시대들이 저물어가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 수요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모아야 될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훅 폭락해가지고 뭐 과거 뭐 2015년대만큼 내려오면 어쩔 건데요. 그만큼 더 싸지는 건데. 이 조정이 여기에서 지금 끝날 거다, 뭐 여기서 폭락해서 끝날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구간에 최대한 반도체 기업들은 모아가면 된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흐름이 달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가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인텔에서 무슨 나노가 이제 10나노인가 12나노인가 하고 있는데, 자, 이거 7나노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인텔에서 여기다 투자를 하려니까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장비가 그전에는 뭐 100억 막 이랬으면, 장비가 100억, 200억짜리가 비싼 장비고 뭐하고 했으면, 지금은 뭐 EUV인가 뭐 이거 해갖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1000억이 넘어가요.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노르웨이인가 어딘가 뭐 유럽 어디에 있는데 AD 이름이 뭐였더라? 노광 장비 아무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대 생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1년에 뭐 10대인가 15대인가 생산하는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뭐라 그랬더나? 독점 아무튼 생산하는 거를 그냥 다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인텔은 여기다 투자를 해갖고 이거 1000억씩 장비 들여갖고 반도체 10,000원짜리 생산하고 이거 1000억 언제 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 보니까 인텔이 이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팹리스 쪽에 진출을 해보자 라면서 이제 방향성을 튼 거고, 삼성이랑 지금 걔 누구야 TSMC랑 이런 장비를 이제 막 들이면서 5나노니 3나노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그러니까 나노로 계산을 해가지고 무슨 아무튼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고 뭐하고 뭐 그런 기술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인텔의 말이 맞을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삼성이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겠죠. 지금은 모르는 거고, 지나봐야 알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미래에 이제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지 않겠느냐, 초기에는 굉장히 비싸지 않겠느냐. 테슬라도 지금 전기차 처음 나온 거 뭐 테슬라 3니 뭐냐면 억대씩 하잖아요. 차는 진짜 제가 생각해서 한 2천만원짜리밖에 안 보이는데, 억대씩 한단 말이야. 이럴 때가 마진이 가장 좋은 거죠. 이제 대중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탈 때는 자율주행차 가격이 똥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진폭이 얼마 안 남아.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탈 수 있어. 자, 이 자율주행차를 1억에 팔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10억, 100억에 팔아. 그래도 줄 서서 살 거란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가 기업은 가장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작이 될 때. 자, 이제 미래 도시를 구축을 하고 뭐하고 할 때도 사물 인터넷 처음에 깔려가지고 어디 뭐 건설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집을 딱 지었는 집 안에서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줘. 뭐 설거지고 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밥 먹고 딱 일어나면은 상도 다 치워주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 그러면 그런 집을 예를 들어 1,000억에 팔아. 그러면은 줄 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 이제 가격이 내려와갖고 10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5억이 되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공급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얼마 안 남는 거죠. 삼성전자랑 지금 이제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그런 초기 시장을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이제 대중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로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 얘기가 산으로 했는데, 인텔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못하겠다, 7나노급을 내가 생산을 못하겠어, 우리는 이제 많이 미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신규로 이거를 우리가 생산했을 때 제품을 만들어주기로 해서 수주를 받아놨던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TSMC나 삼성, 다른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넘겨야 되겠다, 다른 반도체 업체에 넘겨야 되겠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슈를 타고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 사실 요걸 가져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로비를 잘해갖고 가져오기만 하면 일단 이미지 측면에서도 대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TSMC가 거의 다 가져갈 걸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 조정이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삼성이 나중에는 이제 분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랑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라든가 뭐 이런 기업이 만약에 새로 이제 IPO를 한다거나 뭐하거나 하게 되면 또 뭔가 흐름이 크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는 이제 설계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뭐 장비 업체고 뭐 이런 데들이 거의 많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TSMC가 있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는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반도체를 만들지도 않아. 그냥 남의 것만 만들어주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진이 되면서 커나가는 구조가 갖춰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좋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구조가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삼성이라는 뒷배가 있으니까. 근데 대만 같은 데는 이제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망하는 기업들도 훨씬 많겠죠. 다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 기업들은 작은 회사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리턴이 큰 이제 창업 문화들이 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만 증시가 지금 한국 증시보다 강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설계업체들의 비중을 좀 키우고 뭐하고 해야 될 텐데, 삼성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협업도 지금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설계업체들은 그동안 숫자가 보여진 게 없는데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업체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 라는 스탠스가 퍼지게 되면 이쪽으로 박사든 누구든 해갖고 기술력, 뭐 아이디어, 뭐 있는 사람들이 진출을 자꾸 하겠죠. 그렇게 이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돈이 풀리고 돈이 돼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계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크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큰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니까. 여지껏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컸는데 앞으로는 그 규모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 다만 이게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초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년에서 5년 정도는 큰 폭의 업사이드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뭐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치고 들어와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동남아국들 중에서도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등등, 필리핀이라든가 등등 동남아 국가들도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뭐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들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도 한국의 2차 전지 인력들을 빼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빈그룹인가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같은 요런 회사가 그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옛날에 일본 기업을 베껴서 이제 반도체를 시작을 하고 애플을 베껴서 이제 스마트폰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시작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장들은 우리나라랑 여기랑 인건비며 생산비용 자체가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산업은 무조건 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닌 다른 구조의 사업들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일단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턴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휴대폰 업황이 돌아서는지 먼저 보면 되겠죠. 휴대폰이 많이 팔렸다, 엄청나게 팔렸다, 폴더블 폰 초대박,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애플이 폴더블 진출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폴더블 폰 진출한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핸드폰 내놓는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작용시켜두게 되면 이건 이제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휴대폰 수요가 먼저 늘어나는 것들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도체는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휴대폰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자, 서버 증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 코로나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고량 같은 거는 이제 기업들이 다 공개하고 뭐하고 하진 않으니까 뭐 애플이든 이제 아마존이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삼성한테 이제 대량 수주를 이제 내고 발주를 내고 하면서 다시 이제 반도체를 모아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 요거는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는 흐름보다 미리 이런 것들이 시그널을 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은 밸류 매력 있는 기업들은 차곡차곡 모아가면 좋다. SK 하이닉스가 8만원, 10만원 구간대에 있을 때 이게 상승 여력이 제가 판단했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 보여진다고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었어요. 지금은 60%에서 70%까지 상승 여력이 확대됐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SK 하이닉스가 6만원 밑으로 빠져준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SK 하이닉스도 장기적으로 담아보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 아닌가 라고 생각에 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상승률이 지금 300% 보여지는 애들은 거기에서 만약 50%가 빠져버리면 상승률이 6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사면 되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 미래업황이 좋다고, 미래업황이 좋을 거다 라고 생각, 지금부터 2년 3년 후에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미래업황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빠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빠져주면 좋은 거예요. 왜? 우린 분산해서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수익을 들어서 더 사면 되는 거야. 반도체 섹터 기업들을. 그러니까 많이 빠져주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던 규모보다 훨씬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 서버 수요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기존에는 서버라는 수요가 없었어. 반도체 수요에 뭐 이제 가전제품에 들어가고 모바일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 있었지, 자, 데이터 센터라는 이제 트래픽을 관리하는 이런 서버를 확충하는데 반도체가 들어가는 비중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 많이가 아니고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면서 2017년도에 신규 수요가 생겼는데, 이 신규 수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모바일을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신기술이 장착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마진폭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2, 3년 후쯤에는 굉장히 물량이 부족한, 그러니까 공급 부족의 상황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빠질지 덜 빠질지, 지금이 바닥일지 반도체 업황이,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그런 걸 예측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 3년 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포인트로 돼 있고 시선은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게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3년 후, 뭐 이제 3년, 5년 후에 이게 10만원 가 있을 건데 지금 만원이야. 그런데 이게 5천원이 가고 3천원이 가고 1,000원이 가고, 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잘 살아있으면 2, 3년 후에 요런 수혜를 분명히 누리는 포지션들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투자 스탠스를 잡아야 되고,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폭락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글로벌리 셧다운이 다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혼돈의 도가니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파산 기업들, 파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들은 급등하면서,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자산 가격은 급등하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산은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돈이 되는 자산들은 다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자들은 별 타격이 없어요. 항상 서민들만 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가격은 또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안 갖고 있고 부동산을 안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올라가도록 냅둘 수가 없죠. 나라에서 개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스탠스들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은 경제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금이 돌게 되면 돈은 창구가 만들어지니까 계속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인식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부자들의 70%가 뭐예요? 부동산 부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구조거든요. 경제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40%에서 50% 정도가 주식입니다. 자산 비중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부동산 비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되나?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동산에 과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뭐예요?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갈릴 거라는 거예요. 부가 이제 재분배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동학개미니 뭐니 이런 어떤 트리거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시선이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 투자 포지션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해나갈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보고 있는 스탠스는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 업황이 좋아지면 자, 반도체는 따라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때는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 부품에 모듈 2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낸 게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어요. 자, OLED 등 해서 OLED 디스플레이 쪽하고 모듈 쪽하고 휴대폰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들이 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코로나 때문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추정치라든가 가이던스도 다 내려갔는데 요게 이제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다시 또 업사이드가 나오고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폭이 코로나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업사이드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반도체는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게 업황의 개선이 확인이 되게 되면, 자, 모바일 수요가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투자는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지금 먼저 움직일 게 뭔가, 이런 타이밍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움직일 건 휴대폰 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휴대폰 부품 쪽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모듈 요런 쪽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도체 쪽보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승을 누가 많이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골고루 담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 아니란 생각으로, 그러면 휴대폰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휴대폰 먼저 사놨다가 나중에 여기서 수익 내가지고 반도체를 사야지? 그럼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같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반도체가 더 세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건데. 휴대폰 수요보다 갑자기 서버 수요가 먼저 터져. 휴대폰은 예를 들어 코로나 재확산돼서 계속 안 좋아. 근데 서버 수요가 터져. 그러면서 반도체가 좋고 휴대폰은 계속 안 좋아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타이밍을 노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언택트 수요는 더 폭증하고 트래픽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서버 수요가 폭증을 해.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모바일 수요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서버 수요에서 많이 채워주면서 서버 투자가 만약에 크게 늘어난다. 그러면 모바일 수요 없이 서버 쪽에 집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총량이 모바일 수요가 지금은 40%니까 40% 50% 되니까 요게 이제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20%로 낮아지고 서버 수요가 예를 들어 50% 넘어와, 50%로 올라와. 그러면서 갑자기 서버 수요가 폭증을 해요. 코로나가 5년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라는 거죠. 경제 재개가 되면 당연히 휴대폰 업황이 좋아질 거예요. 먼저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경제가 계속 안 좋으면 반도체 업황은 서버 수요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모바일 쪽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서버 쪽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들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골고루 담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투자는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먼저 갈 거야, 저게 먼저 갈 거야,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재수없으면 이제 엇박자 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엇박자 딱 타면, 이제 돌아서야 돼.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돼. 갑자기 백신이 연기되고 뭐하고 하면서 생각도 못했던 갑자기 글로벌리 셧다운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언택트가 막 버블을 막 이빠이 키우면서 서버 수요가 폭증을 해.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면서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물량들이, 반도체 물량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갑자기 반도체가 또 초호황을 만나. 야, 이걸 보면서 이제 죽었다, 이거 모바일 다 죽었구나 하고 갖고 있던 거 다 갈아타서 지금이라도 타야지. 서버 수요에 또 이제 배팅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면서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좋아지면서 모바일 업황이 좋아져. 그렇게 되니까 언택트는 어때요? 기존에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온라인만 했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잦아들고 뭐하고 하니까 나돌아다니기 시작해. 그러면서 서버 수요가 둔화가 되고 갑자기 모바일 수요가 폭발해. 그러면 또 엇박자 타는 거잖아. 이런 걸 예측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건. 결국 미래에 좋아질 거다. 휴대폰은 뭐 때문에 좋아질까요? 폴더블. 올해 500만 대 생산한 삼성에서 예를 들어 3억 대를 파는데 휴대폰을 올해 500만 대, 내년에 5천만 대. 자, 2년 후에 1억 대를 팔겠대요. 그만 한 3년, 5년 지나면
폴더블 폰만 생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바일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그쵸? 반도체는 아까 이야기했던 서버라는 신수요가 생기고, 자, 자동차라는 신수요가 생겨. 자, 누가 먼저일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스탠스를 잡을 때 타이밍을 집어넣게 되면, 이걸 집어넣게 되면 오류에 빠집니다. 지금은 맞아도 언젠간 틀려요. 그러면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돼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쉬고 있는데 휴대폰 쪽이 올라가주면 어때요? 이거 수익 챙겨가면서 요걸 더 사든가, 아니면 다른 쪽을 이제 자산을 분배를 하면서 뭔가 이게 포트폴리오 안정감이 생기는데, 자, 여기 휴대폰 쪽에다 몰빵해놨다가 이제 반도체가 날아가 버리면, 이런 것들은 그 소외감을 견딜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가진 인간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분산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고 비중을 관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 업황 스탠스를 잡아가면 하나의 스탠스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황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정답은 내가 정답을 맞출지 어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런 정답이 요 안에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창의력을 더해서 좋은 업황을 10개를 추려, 100개를 추려. 자, 이 중에 30개만, 50개만, 70개만 맞추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때요? 맞춰나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는 다방면의 부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